60대가 넘으면 사람은 두 가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는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 다른 하나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키며 사는 인생입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같은 나이, 비슷한 건강 상태, 똑같은 연금을 받는 두 사람이 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한 사람은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다른 한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지칩니다. 그 차이는 돈이나 건강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세 가지 공통점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단순한 루틴이나 자기계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복한 노후를 살아낸 사람들, 실제 158명의 인터뷰에서 뽑아낸 진짜 인생 전략입니다. 퇴직 이후의 시간이 불안이 아닌 자유가 되길 바란다면 지금부터 단 한 문장도 놓치지 마세요.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입이 완전히 끊기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과 동시에 모든 수입의 흐름이 멈추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돈은 줄어들기만 하고 생활은 점점 축소되고 자신감도 눈에 띄게 사라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런 흐름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은퇴 이후에도 작든 크든 자신만의 수입 구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계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수입은 단순한 생활비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건 존재감이었고 자립감이었으며 무엇보다 내가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절대 돈의 액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월 몇백만 원을 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몇십만 원이 쓸 수 있는 여유를 넘어서 쓸 수 있다는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거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돈은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 가장 편해요. 조금이라도 내가 만든 돈이 들어올 때 자존감이 올라가요. 무언가를 해낸 느낌이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퇴직 후에는 대부분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시간이 많다는 건 축복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시간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가진 사람과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의 노후는 확연히 다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가볍게라도 일하는 시간으로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얻는 건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야말로 노후의 외로움과 무기력을 견디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한 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3년쯤 됐을 때 어느 날 너무 허무한 거예요. 잠에서 깨도 할 일이 없고 식사도 대충 하고 대화는 줄고 하루가 흐르는 게 아니라 그냥 버려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무언가 하나라도 해보자 싶어서 아주 사소한 일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삶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분이 벌어들인 돈은 한 달에 2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들어오던 날은 본인이 다시 살고 있다는 걸 가장 강하게 느끼는 날이었다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일의 종류가 아닙니다. 크기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일정을 조율하고, 스스로 삶의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감각. 그게 바로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노후의 자산입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은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할 거야라고 믿는 사람일수록 노후에 그 믿음에서 오는 좌절감이 크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작은 수입이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다는 걸 일찍 깨달은 사람은 오히려 더 자유롭고 여유 있게 살아갑니다. 이들은 소비의 크기가 아니라 소비의 선택권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필요한 걸 살 수 있고 원하는 걸 고를 수 있고 누구의 허락 없이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수입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행동의 자유입니다. 결국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수입의 유무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수입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삶을 움직이기 위해 수입을 유지합니다. 그 돈이 주는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고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쌓여가는 존재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노후에도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고 내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도 이 작은 수입의 흐름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꾸준한 수입을 유지한다고 해서 반드시 몸을 힘들게 움직여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노후의 수입은 노동이 아니라 경험과 시간의 활용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엔 젊은 시절의 경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회사에서 해오던 일을 아주 작은 단위로 나누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죠. 지식을 나누거나 글을 쓰거나 전화 한 통으로 돕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평생 쌓아온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겐 그 무엇보다 귀한 정보가 되니까요. 그렇기에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해도 돈이 안 된다는 패배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이미 누군가에겐 필요한 가치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그 자체가 수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내 수입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입니다. 노후의 가장 불안한 순간은 수입이 줄어드는 것보다 언제 줄어들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서 옵니다. 반면 매달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수입이 있다는 사실은 예측 가능한 안정감을 만들어냅니다. 예측 가능한 삶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계획이 가능해지고 불안이 줄고 생활 리듬이 생기고 그 리듬 안에서 심리적인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후를 불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돈을 운전석에 앉히지 않고 조수석에 두는 삶을 선택합니다. 필요할 땐 쓰되 나를 대신해 인생을 결정하도록 맡기지 않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이 들어서 뭘 새로 해? 배울 것도 많고 기술도 없는데. 하지만 경험상 가장 큰 장애물은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있고 지역 커뮤니티도 있고 같은 세대끼리 서로 알려주는 구조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 한 발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그 용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더 건강하거나 더 부자인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움직이는 쪽을 택했을 뿐입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쌓여 삶의 방향을 바꿨던 거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수입이 있다고 해서 삶이 완벽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삶의 존재감이 계속 살아있게 되는 건 분명합니다.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이다라는 감정은 다른 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설득하는 힘이 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살아있는 흐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이 덜 무너지고 하루가 더 또렷해지고 내일이 덜 두려워지는 겁니다. 이 작은 수입이 결국 가장 값진 자산으로 남게 된다는 걸 우리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행복하게 나이 든 사람들을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 지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무례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후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관계의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때 깊은 피로와 외로움이 생겨납니다. 이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곁에 둔다가 아니라 불편한 사람을 멀리 둔다를 먼저 실천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많은 이들이 오래된 인간관계에 그저 의무적으로 매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 같이 일했던 사람, 가족이라서 어쩔 수 없이 마주치는 사람, 오래된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연락하는 사람. 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이어온 관계가
이제는 내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다면 매번 만날 때마다 내 삶을 평가하고 내 선택을 비교하고 내 감정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이미 나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니라 무의미한 의무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행복한 노후를 사는 분들의 특징은 인간관계를 수정해왔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모든 사람을 끊어내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조금씩 거리 두기를 합니다. 내가 편안해지는 쪽으로, 내 감정이 덜 상하는 쪽으로 감정의 균형을 맞춰가며 관계의 재배치를 시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잘라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태도입니다. 노후에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역할은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그렇기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보다 누구와 거리를 두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한 여성 인터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친구가 많아야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만나면 서로 신세 한탄만 하고 듣기 싫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만나고 나면 더 지쳐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런 자리를 가지 않기로 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평화롭고 오히려 정신 건강이 더 좋아졌어요. 이 말처럼 노후의 행복은 고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고독을 받아들이고 유해한 관계를 줄여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노년은 새로운 인맥을 만들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존 관계라도 붙잡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방식은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그 점을 알고 있기에 오히려 홀로 있는 시간도 자신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켜내기 위해 관계를 선택적으로 소비합니다. 그 선택이야말로 자존감 있는 노후,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감정 습관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거리를 둔다고 해서 노후가 반드시 외롭거나 삭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정리한 사람일수록 마음속이 가볍고 하루하루가 더 여유롭게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인간관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보다 누구와 있을 때 내가 편안하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 편안함은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안정감과 직결되어 있고 그 안정감은 곧 심리적 면역력이 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결코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기 시간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만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죠. 실제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관계 사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친절하지만 모든 사람과 가까워지려 하지는 않습니다. 공감은 하지만 감정까지 끌려가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의무감이 아닌 선택으로 관계를 이어갑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남이 아닌 나에게 두겠다는 선택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들이 관계를 아예 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취미 활동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의 소소한 인연, 같은 시간에 같은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사람과의 인사, 동네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 이런 관계는 부담이 없고 마음의 벽이 낮으며 무엇보다도 나를 평가하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연결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기 인간관계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가장 무서운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도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줄이기 위해 행복한 사람들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 대신 필요한 사람만 곁에 있으면 된다는 기준을 세웁니다. 관계의 숫자에 집착하지 않고 질과 방향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기의 관계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런 변화는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 내 마음을 자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떠올려 보는 것, 반대로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해 보는 것, 그 작은 자각이 당신의 관계 지도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앞으로의 수십 년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습니다. 노후가 외롭고 힘들다고 느껴질수록 무작정 누군가를 찾기보다 내가 어떤 관계를 원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일찍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선택한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노후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자유로운 시간을 먼저 떠올립니다. 더는 일하지 않아도 되고 출근 시간에 맞춰 깨어날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보고하거나 눈치를 볼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이 시기는 일종의 해방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을 마주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루가 너무 길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저녁이에요. 뭘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손에 안 잡혀요.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향이 없어서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노후의 자유는 방향이 없으면 시간을 보내는 삶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곧 의미 없는 반복으로 바뀌게 되죠. 반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설계합니다. 이들은 하루를 그저 보내는 게 아니라 하루의 구조를 스스로 만든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어떻게 그걸 할까요? 그들은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고 햇살이 드는 창가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몸을 푸는 시기죠. 그 시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지속되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습관적 활동을 자율적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이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노년기에 무너질 수 있는 자존감과 정체감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감각을 잃기 쉽습니다. 더 이상 직장인이 아니고 누군가의 부모 역할에서도 벗어나고 사회가 정해준 이름표들이 사라지는 시기죠. 그렇기에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정리하고 그 안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루틴은 바로 그 역할을 해줍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이 루틴을 절대 타인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지켜가는 과정 속에서 삶의 주체성을 유지하죠. 그 주체성은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의 시작을 운동으로 여는 사람은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 하루의 중간을 책 읽는 시간으로 설정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을 산책으로 마무리하는 사람은 자연 속에서 감정을 정돈하며 하루를 정리하죠. 그 결과 이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루틴은 시간의 낭비를 막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루틴은 내가 내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매일 반복될수록 사람은 살아있다는 감각을 잃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지만 그 반복 속에 내 의지가 담긴 하루는 절대 의미 없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죠. 마음이 가라앉고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시간이 무겁게 느껴질 때 그걸 바꿔줄 수 있는 건 누군가의 조언도 외부의 자극도 아닙니다. 바로 작은 루틴 하나를 꾸준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내가 정한 하루의 구조를 내가 끝까지 마무리했을 때 우리는 다시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내 삶을 살았구나. 사람들은 종종 루틴을 지루한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루틴은 단조로운 틀에 갇힌 삶이 아니라 혼란에서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늘어납니다. 몸의 상태도 매일 다르고 감정의 파도도 커지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해갑니다. 이런 변화들 속에서 루틴은 유일하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장소에서 산책을 하고 비슷한 구성으로 식사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책을 펼치고 저녁이면 짧은 명상을 하는 이 흐름은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지만 사람의 내면에는
아주 강한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루틴이 반드시 생산적인 일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아침에 라디오를 들으며 창밖을 보는 시간이 루틴일 수 있고, 누군가는 하루 한 편의 일기를 쓰는 것, 아니면 한 줌의 화분에 물을 주는 일이 하루의 균형을 잡아주는 축이 될 수 있습니다. 루틴의 핵심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이건 내가 선택한 행동이다라는 감각이 있으면 그 하루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루틴이 오래 유지되려면 몇 가지 현실적인 팁도 필요합니다. 첫째, 루틴은 절대 크게 시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정하면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습니다. 오히려 가장 작은 단위로 시작해야 합니다. 5분 산책, 1페이지 읽기, 3분 명상처럼 실패할 수 없는 단위로 쪼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스스로에게 기록과 인정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켰다는 표시를 달력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하나의 표시가 내가 나를 위해 시간을 썼다는 시각적 증거가 됩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과 루틴을 공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통화하는 친구, 함께 운동하는 동네 사람, 읽은 책을 공유하는 온라인 모임, 혼자 하는 루틴이 외롭지 않도록 연결의 요소를 살짝 더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루틴이란 결국 삶의 중심을 되찾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의욕이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럴 때 루틴이 나를 끌고 가줍니다. 내가 루틴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루틴이 나를 지탱해주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면 사람은 다시 살아가는 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자존감과 정신건강, 삶의 의욕에 직결됩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만 느껴지고 시간이 아깝게 흘러가는 기분이 든다면 지금 이 순간 단 하나의 루틴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건 분명 당신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어줄 겁니다. 하루하루를 설계하는 사람은 남은 인생도 스스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노후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이 조금씩 기대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의 삶을 완전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출근할 필요도 없고 누구의 눈치를 볼 일도 없으니 얼마나 편하고 행복할까 기대하죠. 하지만 실제로 노후를 맞이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엔 여유로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허전하고 무기력해진다고 말합니다. 시간은 많은데 정작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런 말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나는 하루를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보내고 있는 걸까?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